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명왕성에 근접 비행한 뉴 호라이즌스 1은 지구로 명왕성 사진을 전송합니다. 자그마치 9년 6개월이란 긴 비행 끝에 마침내 명왕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탐사는 앨런 스턴 박사 등을 중심으로 한 명왕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뤄낸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1989년에 처음으로 탐사 임무 제안서를 만들었고 2001년이 되어서야 최종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위성을 만들기 시작해 2005년에 완성되었고 2006년 1월 18일 마침내 지구를 출발해 우주로의 벅찬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명왕성 탐사를 꿈꾼 지 17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9년 6개월이란 긴 비행 끝에 마침내 2015년 7월 14일 명왕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 출발할 당시 명왕성은 태양계의 행성이었는데 2015년 도착할 때의 명왕성은 더 이상 태양계의 행성이 아니라 외소 행성으로 좌천된 상황이었습니다. 출발 7개월 후인 2006년 8월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했기 때문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1930년 미국의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 처음 발견된 명왕성은 참 재미난 녀석입니다.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의 지위로 시작한 명왕성은 248년을 주기로 태양을 돌고 있으며 태양에 가장 근접했을 때가 44억 km이고 가장 멀 때가 74억 km입니다. 이 말은 명왕성은 다른 행성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전 주기 248년 중 20년 정도는 명왕성이 해왕성보다 더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며 이때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아니라 수금지와 목토 천명해가 되는 것입니다. 명왕성이 발견되기 이전의 태양계를 살펴보면 안쪽에 작은 암석 행성 4개, 즉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고 바깥쪽에는 거대한 가스 행성 4개, 즉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명왕성이 거대한 가스 행성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명왕성은 기대와 달리 태양계 안쪽 행성처럼 작은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크기도 매우 작아 지구의 달보다도 작은 크기였습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의 직경이 약 3,500km인 것에 반해 명왕성의 직경은 고작 2,370km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직경이 대략 12,800km이니 지름을 단순 비교하면 명왕성은 지구의 5분의 1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왜소한 녀석을 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처음부터 의문을 제기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명왕성의 궤도 또한 트집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행성들과 달리 유난히 큰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궤도는 보통 태양계 가장자리를 떠도는 얼음덩어리 해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다른 해성들에 비해서는 분명 크기도 크고 아주 둥근 구형이기 때문에 해성이라고 하기도 애매했습니다. 명왕성의 크기가 작다고 소행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소행성은 대부분의 지름이 몇 킬로미터에서 몇십 킬로미터에 불과하며 크기가 너무 작아 스스로의 중력으로 공 모양이 되지 못하고 변형된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명왕성은 어디에도 소속되기가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명왕성이 처음 발견되고 62년이 지난 1992년 천문학자들은 명왕성과 비슷한 태양계 외곽에서 떠돌고 있는 또 다른 소천체를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 수는 200개가 넘게 되었습니다. 바로 태양계 최외곽의 작은 천체들의 집합체 카이프 벨트가 발견된 것입니다. 결국 명왕성은 태양계 가장자리를 맴도는 200여 개의 작은 천체들 중 그저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마이크 브라운 교수는 2005년 1월 명왕성과 비슷한 크기를 지닌 에리스를 발견합니다. 당시 과학계에서는 1930년 명왕성 발견 이후 드디어 10번째 행성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2006년 8월 24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천문학연맹 총회에서는 고전 행성 범주에서 명왕성을 제외하기로 함과 동시에
브라운 교수가 발견한 에리스 모두 외소 행성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이로써 지난 1930년 미국인 클라이드 톰보가 발견한 명왕성은 76년 만에 행성 자격을 잃고 외소 행성 134340이라는 숫자로 불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에리스의 등장이 명왕성이 자천되는 기폭제가 되었기에 명왕성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름은 비슷하다고 쳐도 에리스의 질량이 명왕성에 비해 약 27% 더 크기 때문에 명왕성만 행성으로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천문학연맹에서 명왕성을 행성에서 퇴출시킨 근거는 무엇일까요? IAU는 치열한 논란 끝에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 궤도를 가질 것과 충분히 큰 질량을 갖고 있어서 구형에 가까운 둥근 형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의 정의에 자신의 공정 궤도 내 천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기존의 첫 번째 정의에서 지구의 달이나 목성의 유로파 등은 행성이 아닌 위성이라고 따로 구분되며 두 번째 정의에서 덩치가 작은 울퉁불퉁한 소행성 대부분은 행성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며 명왕성 등과 같이 외소행성으로 좌천된 천체들은 기존의 두 요건은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새롭게 만든 어쩌면 명왕성을 태양계의 행성 지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만든 세 번째 조건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명왕성의 위성은 5개입니다. 그 중에는 카론이라는 위성이 있는데 이는 그 크기가 명왕성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작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명왕성과 카론의 질량 중심점이 명왕성의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고 명왕성과 카론 사이의 흑공에 놓이기 때문에 명왕성과 카론은 흑공에 있는 둘의 질량 중심점을 중심으로 함께 서로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즉 명왕성은 위성인 카론을 지배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질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대신 외소행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지배적인 위치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두고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하며 미국 항공우주국의 일부 학자들은 행성의 정의를 다시 새롭게 정립해 명왕성을 행성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명왕성의 복권 주장은 아마도 명왕성이 미국인이 발견한 유일한 행성이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